안녕하세요. 2021년 7월 5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요 방송까지만 녹화 방송으로 하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날 7월 6일 화요일자 방송부터는 정상적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기다려주시냐고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잘 쉬고 잘 정리하고 좀 아마 제가 50년 살아오면서 이런 시간을 처음 가져보는데 아무튼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요, 성실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5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 브리핑은요, 네이버, 카페,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황 여사님이라든지 빼꼬미님이라든지 좋은 부동산 뉴스를 부동산 뉴스 코너에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매일경제신문 지면 뉴스 첫 번째 기사부터 시작을 할까요? 매주 월요일자 뉴스는요, 항상 그랬지만 청약 기사가 늘 첫 번째 기사가 됩니다. 청약 캐런다는 이 방송 말미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최대 청약장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가 상반기 때 청약을 못했던 것들이 아마 하반기 때로 몰린 것 같고요. 만 세대가 넘는 청약 물건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는 단지들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하나 포레나 서충주라든지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 S클래스 2차라든지 평촌 트리지아라든지 힐스테이트 초고 뭐 운정신도시 제일 풍경채 2차 그랑 베뉴 뭐 이런 단지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이것들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고요. 누를수록 집값이 더 뛰는데 라는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서울 분양 아파트 7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이제 청약 물량이 줄었다는 것들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청약 물량이 좀 많아졌는데 서울은 오히려 좀 많이 증가하진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서울 청약 아파트가 딱 7건이었다라고 하고요. 일반 분양분은 1000세대, 1068세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부터 뭐 관심 가지셨던 단지 중에 하나가 레미안 원베일리였을 텐데 2990세대, 거의 3000세대인데 일반 분양분은 200세대. 정말 적죠? 네. 그래서 5년 전에 1순위를 6만 8천 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는데 올해는요. 한 개 단지 소형만 7만 4천 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단지를 청약을 했었는데 그 청약한 숫자들을 더했더니 6만 8천 명이었었는데 올해는 한 개 단지 청약에서만 7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이게 단적인 예네요. 그냥 지금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공급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마 그런 이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전까지는 평균으로 1만 4천 명이 몰렸는데 시행 후에는 3만 4천 명이 몰렸다. 이게 뭐죠? 예. 분양가가 너무 쌉니다.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아마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분양가가 쌉니다. 예.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도 싸고요. 둔촌주공 아파트도 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가격이 쌉니다. 분양 받는 게 관건이지 가격 때문에 분양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인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부터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준 거 사실이고요. 하반기 때도 이렇게 뭐 좀 이렇다 할 물량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물량에 대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줄 만한 게 둔촌주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만 4,400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올해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고요. 1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태릉 신도시 지구 결국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만 가구 공급 목표에 주민 반발하고 있고요. 서울시 노원구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내년 대선 등 정치 변수 앞두고 국토부에서 신중론으로 급성행을 하고 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노원구에서 반대하는 구민들이 많다. 100% 내년에 표를 안 주겠죠. 노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쪽 민주당 쪽 편이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뭐 자가든 임차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거 개발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들어서 가지고 주변에 기반 시설이 더 좋아진다. 절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겠죠. 근데 기반 시설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면요. 기존에도 노원구가 좀 빽빽하잖아요. 빽빽하기 때문에 과밀인데 더 과밀이 되겠죠.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2000세대가 증가하게 되면 초등학교 하나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학원가도 그렇고 교통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출퇴근 시간에 장난하게 막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단순하게 집수만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반대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 과거에 뭐 저기 목동에서 이제 목동에도 그 유수지 부지 개발하려고 행복주택 하려고 했던 거 반대해서 무산됐잖아요.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과밀학급입니다. 한 반에 많게는 40명까지 들어가는 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는 20명이에요, 20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수만 누리는 거 가지고는 이제 시민들이 똑똑해졌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바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태릉 신도시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 뉴스를 한 2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죠? 태릉 선수촌의 부지를 이번 이슈 말고도 이전에 2번 정도 더 언급했습니다. 다른 이슈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2년 동안 제가 뉴스 브리핑 해드렸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도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2번 더 있어요. 2년 전에, 4년 전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인터뷰한 거에 나온다고요. 이거 태릉 선수촌. 이거 또 결국은 그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멘트로 제가 한 4번 인터뷰했어요. 시기를 달리해서.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지금 태릉 선수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찍은 데가 어딨죠? 매일 얘기하는데 용산 정비창. 그리고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예. 그다음에 창능력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어디입니까? 그 장애유턴 옆에 있는 거. 예. 그 옛날 성북역. 예. 광운대역. 죄송합니다. 광운대역도 그 역세권도 개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나마 창릉 역세권이나 광운대 역세권은 개발해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미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기존 부지들을 옮길 생각들도 없는데 좀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도보 운전면허 시험장, 태릉 골프장 이거 지금 안 옮겼잖아요.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언제 해서 언제 한다고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딱 기사가 떴을 때 이거 선거 공약용, 정치인 공약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택만 들어온다?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 주택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만약에 같은 시설을 나눠서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다주택자들이 10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그래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게 뭐죠? 제가 이것에 대한 칼럼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100개도 더 썼을걸요. 다주택자가 줄게 되면 임차 물건이 준다는. 이제 제도권 전문가들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지금 제도권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처음에 이런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시장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주택자가 줄면은 임차 물건이 준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시장 전문가, 제도권 전문가, 심지어 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대라고 하신데 제 논리가 결국 맞잖아요. 예. 다 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시장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이 얘기 제가 처음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 때문에 제가 뭐 투기꾼 옹호한다느니 뭐 피수첩에도 몇 번 뭐 비자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 제가 반복해서 하던 바람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똑같은 얘기 하죠. 예. 다 주택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적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세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조금 더 혜택이 있었던 제도였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입법도
아마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다주택자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괴롭히면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반복이 됐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임대사업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그 다음 시기에 엄청나게 이 불이익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것들은 서민층 인구 임대인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들 표적 규제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거 4년 내내 외쳤던 것이 결국은 지금 5년 만에 5년 차 만에 제가 4년 동안 적폐 취급당하고 쓰레기 전문가 취급당했었는데 그래도 5년 만에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 전문가들이 생겨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0 대책 이후에 비중을 16.2%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상반기 수도권 집값 상승률 최고라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임대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매매 물건으로 터닝된 사람들도 결국은 시세를 올리는데 반영이 됐다,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제 뉴스 브리핑 듣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주택자라고 제 블로그에 치시면은 칼럼이 한 2, 300개 나올 거예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순서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급등 열차 GTX 어찌할꼬 경기 시흥 청라 10억 찍었다 전용 8위 전용 32평 10억 클럽 GTX발 상승세 수도권 외곽 확산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부동산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 시흥하고 청라는요 GTX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월판선이라든지 소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맞는 것들이고 청라는 지금 공항철도 끝에 스쳐 지나가고 그건 좀 의미가 없고 7호선 연장되는 호재가 생긴 거죠. GTX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 엮어요, 막 이게 GTX는 지금 A만 착공을 했고 지금 B하고 C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오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엮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요는 지금 GTX가 아니라 시흥하고 시흥역 경기도 시흥하고 청라 신도시는 어디죠? 인천 서구 끝에 있죠. 예, 예전에 인천 3대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영종도, 청라, 그다음에 송도 생겼는데 송도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수구죠. 청라지구는 서구고, 그다음에 영종도는 중구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치고 나갔는데 청라가 초반에 인기가 반짝하다가 주춤했다가 살짝 반등을 하다가 또 뛰어하다가 최근에 올랐어요. 청라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들도 있었지만 호재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수에 밀려온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밀려서 청라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GTX가 아니라 공항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7호선 연장도 이제 몇 년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BRT,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공항철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청라는 되게 좋은 도시고요. 7호선만 들어가게 되면은 7호선이 공항철도랑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 강의라든지 책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요는 시흥과 청라가 많이 올랐다고 10억 클럽 가입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하고는 아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GTX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서울 상승률 1위 상계동 4만 가구 재건축 시동 황금 입지는 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아마 이번 주에 그 스마트 튜브 멤버십이라든지 유튜브 골드회원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시황 특강 한 번씩 해드리고 또 매주 뭐합니까? 지역 탐방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아마 네 상계 주공 아파트들 올라갈 거예요. 네, 제가 이 격리되기 전에 3주 전에 찍었던 게 아마 이번 주 올라갈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아무튼, 예, 이제 이 지역들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보라고 말씀드리면, 뭐,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단지부터 16단지가 있는데, 지금 다 찍고 왔거든요. 다 찍고 왔는데,
어떤 변화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 지금 현황들이 어떤지 한번 시각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16개 단지가 있고, 지금 8단지 포레나 노원만 입주를 해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잘 되는 바람에 주변 아파트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8단지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는요,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추가 분담금이 이게 거의가 다 소형이에요. 소형이다 보니까 최소한 중형 이상 받으려고 하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냈어야 되거든요.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고도 수익이 많이 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노원구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시세가 비싼 지역도 아니었고 입주민들도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었는데, 근데 용기 내서 진도를 뺀 거잖아요. 추가 분담금 많이 냈죠.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 감수하고 추진한 거죠. 근데 뭐 이게 수익을 뭐 나지 않을 수 있는 걸 감수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이 났죠. 3배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정비 사업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빨리 가는 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장땡입니다. 예, 무조건 빨리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었고요. 아마 다른 단지들은 포레나 노원보다 좀 덜 들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한다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근데 이렇게 16개 단지가 모여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특히 초기 단계는 중요하죠. 초기 단계가 왜 좋은지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포레나 노원 있는 분들은요, 2년 있다가 이게 실거주권 채우고 팔아도 돼요. 그러면은 아마 그때까지 다른 단지도 진도 나간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사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처음에 하는 것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지역 내에서 선택을 더 새 아파트를 하셔도 되고요. 상급 입주도 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한계주공 아파트 이번에 멤버십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라올 테니까 한번 멤버십 꼭 가입하셔갖고요. 구독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꼭 보세요. 네. 노원구의 현재와 미래, 배우 인구 300만의 거대 권역, 허약한 자족 기능 아쉽다라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 문화시설 조성 이어가지고요. GTX C 노선 건설 때는 변방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재건축과 맞물려서 파급적 기대, 제가 했던 설명들 다 그대로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탈법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다운계약 위장 이혼, 예, 부동산세 부담에 불법 택하는 국민들, 종부세, 양도세 올리자 집하는 대신 명의신탁 들어서 납세 능력 고려 없는 일방적 세대 탈법으로 내모라. 야,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이 민주당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제도가 뭔 잘못이 있냐? 제도는 제도일 뿐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아니었으면 지키지 않을 법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그것들을 수용하고 가기에는 좀 뭔가, 이게 깔끔하지 않은 거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을 어기는 사람 입장에서도 둘 다 찝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법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뀌어야 될 법이다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신문 방송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PD가 되려고 제가 신문 방송학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감독에 대한 또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드라마 PD를 꿈꾸다 보니까,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를 거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옛날만큼 또 그런 드라마들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몇몇 좀 이렇게 좀 검증이 된 드라마만 사후적으로 보는데,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신구 선생님 나와서 이혼 상담해주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게 요즘 이렇게 짤방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인데 한 10분 미만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전편을. 거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뭐 바람나는 거, 불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짜 요거 양도소득세를 조금 내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예, 그런 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사랑계 전쟁하고 위장 이혼, 양도세 이런 거 치시면 아마 그거 검색이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10억이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이게 그냥 이혼을 하지 않으면은 7억인가 8억을 내야 된대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2억인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5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 때문에 이혼을 한 거죠. 예, 그런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냥 보면서, 야, 이게 그게 90년대 드라마였을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90년대쯤 나왔던 드라마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죠. 아무튼, 한번 이제 그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짤방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세폭탄에 1980년대 탈세 기법을 소환했다. 평범한 실수요자 분양권 다운 계약 쓰고 다주택자는 위장 이혼.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쓰는 것들은 좀 반대입니다. 정말 반대이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것들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그게 이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분양권 거래를 원래부터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분양권 거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양도세 낼 게 없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에서 분양하는 것들,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무조건 실입주해야 되죠. 의무 거주 기간도 있고 의무 소유 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에 대한 여지가 없죠. 그럼 진짜 그렇게 하시죠. 근데 분양권 거래가 합법화되던 시기가 지금도 저기 지금 서울은 없지만 서울 빼곤 다 있어요.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 상태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급을 하니까 다 이런 문제들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지, 그게 소급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생기는 법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렇게 중가를 하는 상태로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가가 될 줄 모르고 중가가 될 줄 모르고 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급을 하니까 다 불법처럼 보이는 것들이지, 소급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자꾸 탈세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샀을 땐 이게 이 정도 세금이 아니었는데, 불법이 아니었는데, 탈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세금이 왜 이렇게 올라버린 거야?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아마 이렇게 좀 더 탈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급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소급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예, 소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예, 더 드릴 말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오락가락 정책도 꼼수 부추겨서 임대사업 말소 동의할 테니 위로금 달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꼼수 판친다. 뭐. 그래서 사업자 혜택이 줄자 자진 말소가 증가했고, 규정상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의 대가로 이사비 등 요구 사례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들한테 보증보험 의무화하고 보증금 낮추려고 월세를 전세로 늘리기도 하고 막. 아무튼 이렇게 양쪽에 부담 주는 것들, 그러니까 한쪽에 부담 주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정부가 내는 돈이 맞을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민간한테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 제도적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소급해서. 다음 뉴스고요. 예,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13%가 급등했다. GTX 교통호재.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GTX 호재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영향이 있는데, GTX 호재가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서울서 해소를 못 하다 보니까 밀려서 좀 주변 지역까지 수요가 퍼진 것들이지, 계속 수도권들로 좀 모여들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일자리 때문에. 근데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들이지, GTX 소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80년대나 90년대 분석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책들, 90년대 책들까지는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다 부동산 분석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호재, 교통 호재. 그래서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마 뭡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어요. FM 미디어하고.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거기 아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6가지 카테고리로, 6가지 요인으로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급, 이런 것들, 정책, 뭐 이런 것들을 6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 단순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호재는요, 입지적인 요소에서
입지가 중요하긴 한데 입지적인 요소 중에서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지 그것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인선이 개통됐어요. 올라갑니까? 그 뭡니까? 그 경전철, 우이시설 경전철 생겼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가 뭔가 겹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이렇게 교통호재만 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개포, 경기, 과천 하반기에 13만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집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복귀하니까 복귀해서 월간파송 아주 잘 작성해서 이번 주까지 보내드리고 주말에 제가 특강해드릴 겁니다.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파송은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멤버십 가입하시거나 유튜브 골드형 가입하시면은 이제 매달 한 번씩 제가 월 단위로 데이터 정리해서 빅데이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거 다 보시면서 제가 특강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난 탈출구 공공임대 노려볼까? 강남 새 아파트를 월세 40만 원에 1278가구 나왔다. 등등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단지들이 지금 이제 그 공급들을 하는데 공급 규모가 이렇게 두 자릿수 정도, 많을 때는 세대수 정도까지는 이렇게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조건 되시는 분들은 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들어가셔도 만들어도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나쁘진 않다. 입지는 다 좋아요. 여기 있는 입 중에서 나쁜 입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수로 부적격 당첨되는 1년간 청약 못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요. 그렇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실수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이름만 입력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인증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 입력하면은 내 정보 쫙 끌고 와서 알아서 딱딱딱 세팅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게 뭐 잘못 입력해서 부적격 당첨되는 청약 못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어차피 지금 이게 다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요즘 어플 딱 어떤 것들 그 어카운트 인포인가요? 그거 했더니 내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뭐 대출 계좌 다 끌고 오더라고요. 그게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마 제가 집이 몇 채가 있고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소득이 얼마 있는지 다 끌고 올 수 있는데 부양 가족이 어떻게 돼 있고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못 갖고 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력 실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건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사소한 아이디어만 반영할 수 시스템에 넣을 수 있으면요, 다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이거 어플에서도 다 끌고 오는데 이걸 못 끌고 온다는 게 좀 이해가 청약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이트에서 예,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한국 부동산원에 그쵸? 네. 분양 칼렌더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도세 강화에 신축 매물이 실종되었다. 의왕은 30평 신축 1년 새 6억이 뛰었다. 2배 올랐다는 얘기고요. 집값 폭등의 트리거가 된 세금 규제. 이건 제가 요 연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매 제한 걸려서 분양권 거래가 뚝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세 부담에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기 때문에 결국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은 몇 개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기의 공수가 많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지 매물이 끌어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규제 풀면은 다주택자들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남이 돈 버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들은 신경 안 쓰는 것들이고 시세 차익이 막 10억이 났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10억을 온전히 갖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소득세를 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다 주택자들이 그걸 피를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내죠.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제도권 분들도 없으시고. 이게 다 주택자들이 집을 사줘서 피를 주고 사가지고 시장에 전세를 내놓게 되면은 긍정적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 주택자들이 그냥 집을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대주택자들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도 살 수 있는데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한테는. 예, 그런 것들 제발 좀 긍정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원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푸르조 자이 4천 가구인데 매물이 빵개고, 수원 장안구에 있는 화서역 파크 푸르조 2,300세대인데 매물 하나고, 시흥 능곡역에 있는 모아 미래도 에듀프레도 1,000세대인데 한 개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도 1,700세대인데 매물이 한 개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분양권 전매든 거래를 실고 조건 이런 주제 같은 거 없애서 거래를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수원, 용인, 뭐 인천, 시흥 이런 데들인데 여기는 수요가 늘 차고 넘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다더니 첫 입주 앞둔 고독 미래 신혼 희망타운 어린이집 대란이고, 이거는 예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애들이 몇 명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왜 몰라요?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유사한 신도시들에서 어린이집이 몇 개가 필요했고 지금 학생들이 몇 개인지는 대충 두드려 보면 다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걸 준비 못했다고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시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좀 적당히 지금 수요로 세팅이 돼 있던 그런 어린이집 학교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또 짜증이 되는 것들이죠. 지금 이런 시기에 좀 개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신도시 개발이 벌써 몇 차입니까? 그쵸? 지금 벌써 3차일 텐데, 1차, 2차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은 쌓여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단지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딱 세팅이 다 있을,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일단 숫자 늘리기에 급하다 보니까 주택 숫자만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영종 신도시였어요. 영종 하늘 신도시. 학교가 없어요. 편의점이 없어요.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 안 하고 만들어진 신도시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반 시설과 같이 입주할 때부터 세팅이 돼 있던 거. 진짜 좀 놀라울 정도로 딱 두 개 봤는데, 분당이 그랬고요. 분당이 왜 좋은 이유를 아시겠죠? 기반시설이 정말 좋아요, 분당은. 그리고 또 어디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요, 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보도봤냐면은, 단지가 입주를 안 했는데, 학교가 개원이 돼 있어. 개교가 돼 있어. 이 사람 오면은 바로 그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자신들이 살 거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살 때니까, 아니, 단지 입지도 않았는데 학교는 이미 오픈이 돼 있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분당은 그 입주하고 학교 개원이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동시에 다 오픈시켜버렸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그러니까 9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만든 신도시들은 왜 그렇게 못해요? 분당처럼. 예. 세종시처럼 왜 못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담당 부서들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국토교통 장관들이 그런 거 챙겨야지, 좀 규제하는 거 챙기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지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이제 몰려있는 수들이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야지 분산될 거 아니에요. 세종시도 그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가잖아요. 잘 해놓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은 규제하려는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나 정부에서 할 일은 규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좋은 곳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안을 주고 싶네요. 네. 공급가 105억, 땅 306억 낙찰. LH 택지 사주자 몰려드는 시행사. 이거는 제가 건설사들과 워낙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알죠. 이것도요, 시장 안 좋으면 이 용지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땅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안 사가면은 민간 개인들이 땅 살 거예요, 아마. 땅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만큼 택지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요, 또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택지가 없으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뭐 경기도권,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게 늘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에요. 몰릴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건설사들이 알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다 이것들을 사두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시행사가 있고요, 시공사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공사들은 시공만 하기 때문에 이런 택지 분양할 땐 거의 안 사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행이랑 시공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건설사들이
이게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엄청 많이 입찰을 해갖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자회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택지를 사가죠.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호반이라든지 중흥이라든지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지금 이런 토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뭐 호반, 중흥 이런 데들이 최근에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잘 돼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신도시 개발 많이 하다 보니까 뜬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많이 부러워들 할 것 같아요. 중견 기존에 있던 건설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할 걸. 네, 지금도 아마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법에 매물 잠겼는데 찾는 사람은 급증. 해법 안 보이는 전세난.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늘고 새 아파트 실거주 조건 강화, 신규 계약계 값 올리거나 전세 월세 전환, 전월세 수급 분위기운영 악순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칼럼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6인 지상 자담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완화 등 대손력 정책 쏟아질 것, 집값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하반기 금리 오르더라도 과열된 시장 시키기엔 역부족이고 3기 신도시 국가철도망 등의 호재 지역은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 웬만한 규제 카드 이미 소진됐고 공급 대책에도 꾸준히 가야. 제가 했던 얘기 다 나왔네요. 6인의 전문가 두성규, 함영진, 이은영, 김규정, 김효선, 심교원 교수님.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고요. 레미안 원밸리 가점제 논란일 텐데 17억짜리 30평이 17억인데 무주택 조건의 7인이 부양가족이래. 그러니까 6인이 부양가족이죠. 실제 부양가족이 맞나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면 이 7인이 요 30평에 살 수 없을 거잖아요. 예, 뭐 심증은 가지만 그런 거죠. 뭐 실제로 살았겠죠. 살았으니까 이게 같이 부양가족이 됐겠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입주하게 됐을 때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일단은 제 주변에도요, 이 조건 맞추려고 20평대 5명, 6명 사는 가구 진짜 봤습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들은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받는 거고요.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 받는 것이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받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다 충족시켰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혐의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조건 다 맞추고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 집 중에서는요, 진짜 14평인데 6명 사는 집 봤어요. 저는. 예, 실질적으로 살았습니다. 방이 하나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거죠. 조건 딱 맞출 때. 그러니까 이 가점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당첨될 때까지만. 예, 그런 집도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청약 당첨돼서 그분이 20평대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살 필요가 없죠. 그런 거잖아요. 예,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뉴스는 다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 주 청약 물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저희 이제 부동산 정보칸 들어오시면요, 정보칸 오시면 이제 청약 정보들이 나오는데, 한 단지 한 단지를 다 분석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또, 포스트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7월 첫째 주 5일부터 9일까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부 분양 일정을 성숙해지는 중이란 님이, 저희 스태프님이신데, 예,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깔끔하고 너무 보기 좋죠? 이번 주 수도권은 동두천, 파주, 안양, 광역시에는 부산 북구, 부산 덕천 이런 지역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로 정리를 쫙 해놓았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총세대 쓰고 분양세대 쓰고요. 아파트명이고 이쪽에 지금 이 노란색이 특별이고 이 초록색이 1순위고 하얀색이 이제 무순위인데 무순위까지 다 해놨어. 이 무순위는 줍줍이죠. 그래서 와우. 이것만 보더라도 배가 부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1순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월요일 날은요, 청주의 하나, 포레나, 서충주 일반 분양 1순위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내일이죠. 강릉 영곡의 강릉 영진 코하루 휴티스 디오션, 그다음에 경남 거창의 거창도 센트럴 캐슬, 충주의 서충주 신도시 월드 메리디앙, 동두천의 지행역 센트레비 파크뷰, 파주의 운정신도시 A11블럭, A9블럭 둘 다 중흥 S클래스고요. 그다음에 안양은 평촌 트리지아, 이제 부산 북구의 하나 포레나, 그다음에 포항의 힐스테이트 초곡.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충주 모아미래도, 그다음에 파주 운정 3지구 A10블럭,
제1풍경책,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읽었던 거, 예, 이게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에 대한 단지들의 정보들은요, 여기 밑에 다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명 방문했는지도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 단지만의 또 정보가 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도도 나오고 분석도 다 해놨습니다. 아유, 너무 성숙해지는 님, 성숙해지는 중님, 짱!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요, 좀 공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 댓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와, 대박이다. 아유, 박수 드리고 싶네요. 야, 이렇게 청약 정보들을, 야, 최고입니다. 제가 봤던 지금까지 청약 분석 그 포스팅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지금 올해 공부할 것들도 많고 볼 수 있는 정보가 네이버 카페 스마트 투표 부동산 연구소에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갖고요. 이거 한 단지 한 단지 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시간이 많으면 다 해드릴 텐데 오늘 저 이만큼 하고요. 또 나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뉴스 브리핑은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오신 대로요. 이 방송 좋아요, 구독 꼭꼭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연간으로 하게 되면은 월 7,700원이거든요. 그 커피 한 잔 가격이잖아요. 비싼 커피. 예, 그 정도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예, 지역 탐방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월간 파쇼 자료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 혜택을 좀 1년 동안 꾸준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 이제 복귀합니다. 내일 7월 6일 화요일부터는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